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한 분은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섹스를 하신다는 거예요. 두 분 다 발기가 잘 되는 거는 뭐 건강하고 피둘기가 잘 되고 좋다는 뜻이긴 해요. 첫 번째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틀에 1번씩 한다는 게 물론 인제 발기가 그렇게 잘 되고 내가 성욕이 생기고 흥분도 잘 되고 그래서 발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틀에 1번씩 자위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일상생활에 좀 이렇게 붕 뜬 그런 성적인 자극을 늘 받는 민감한 느낌이 아니실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. 보통 일주일에 1번이나 아주 건강하셔도 2번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그 자위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또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자위를 하는 게 강박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성관계를 하고 있다. 이것도 첫 번째는 아내하고 한 경우, 두 번째는 아내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내인 경우는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혹은 아내가 건강하거나 둘 다 좋은 건데 여자들도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질도 이렇게 건조해진 것도 좀 훨씬 더 늦춰지고 한다고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쓰시면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. 그런데 노인의 성은 친밀감 위주로 너무 삽입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질이 좀 건조할 때 무리하게 삽입을 하면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하고 메모를 좀 하고 뭐 섹스토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성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게 부인이 아닌 경우에 파트너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성병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. 꼭 콘돔 쓰셔야 되고요. 성병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횟수 같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피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1번이나 2번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왜 나를 너무 그런 자극적인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다든지 그것은 사실 정신 건강에 또 성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삽입 섹스를 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거하고 병행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걷기 혹은 체조 수영 이런 것들이 좀 좋으실 거고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게 되죠. 남자들도 호르몬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. 그리고 우울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50대 남자들 자살률이 높다고 하고 실제로 생명의 전화에 50대 남자들의 전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바깥에 나가서 걷고 그리고 등산하고 뭐 야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갱년기가 되면 근력이 좀 떨어져요. 이 근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띠 근육량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성기능이 저하됩니다. 그래서 성욕도 좀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사정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깎이는 바지는 안 입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남자들의 성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온도라는 거죠.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체가 시원하고 차가워야 남자들은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고환이 너무 더우면 정자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. 사실 남성 호르몬은 온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건 우리의 또 성건강하고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
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온도가 뜨거워지면 정자를 만드는 세포들이 다 망가지거든요. 전에 실험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3남자를 45도 물 좀 뜨끈한 물에 1시간 정도 앉혀놨더니 정자가 다 없어지고 말았더라. 뭐 이런 얘기를 하고, 물론 그 정자 환자는 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복원은 되지만 계속 왜 일주일에 1번씩 3일에 1번씩 너무 뜨겁게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다 보면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고,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시면 나오실 때는 꼭 좀 냉수로 이렇게 성기를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플라스틱 환경호르몬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. 남자의 몸에 좋은 굴하고 토마토 굴은 아연이 많아서 좋죠. 정자를 만들어내려면 아연이 많아야 되고,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아지려면 단백질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질 좋은 단백질 소고기 외 기름 없이 빡빡한 부위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, 고등어와 같이 등푸른 생선 드시는 거 좋습니다.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는 토마토가 좋으니까 토마토 많이 익혀서 드시면 좋고, 아니면 갈아서라도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드셔야 흡수가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회 이상 걷는 거, 그리고 또 근력 운동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성생활 하셔야 됩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발기가 잘 된다는 거는 몸의 미세혈관까지 피가 다 들어가서 이 피 돌기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발기가 잘 되면 좋을 것이고, 사정도 잘 되면 좋겠죠.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자위행위를 해서라도, 물론 뭐 이틀에 1번이라든지 하루에 여러 번이라든진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나의 어떤 긴장도 풀고 기분도 좋고 정자도 한번 순환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절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술이 많으면 이게 국소 마취제 효과가 되기도 하고, 또 뭐 치매나 이런 거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와인 같은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2잔 정도 드시는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금연하셔야 됩니다. 담배를 오래 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게 잇몸 치아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우리 나이 들었을 때 이 먹는 게 사실은 오래 사는 장수하고 영향 있다고 하잖아요. 씹는 거 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흡연이 잇몸과 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, 무엇보다도 혈류를 약하게 해서 피둘기를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담배는 어떤 쪽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성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해보실 거죠?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. 그 72세인데 이틀에 1번씩 자위를 하신대요. 괜찮으냐고. 이게 자랑인가요? 그 이틀에 나는 1번씩 자위를 할 정도로 발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신지, 아니면은 뭐 잘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한 분은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섹스를 하신다는 거예요. 두 분 다 발기가 잘 되는 거는 뭐 건강하고 피둘기가 잘 되고 좋다는 뜻이긴 해요. 첫 번째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틀에 1번씩 한다는 게, 물론 인제 발기가 그렇게 잘 되고 내가 성욕이 생기고 흥분도 잘 되고 그래서 발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, 이틀에 1번씩 자위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일상생활에 좀 이렇게 붕 뜬 그런 성적인 자극을 늘 받는 민감한 느낌이 아니실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. 보통 일주일에 1번이나 아주 건강하셔도 2번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
지금 그 자위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또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자위를 하는 게 강박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성관계를 하고 있다. 이것도 첫 번째는 아내하고 한 경우, 두 번째는 아내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내인 경우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혹은 아내가 건강하거나 둘 다 좋은 건데 여자들도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질도 이렇게 건조해진 것도 좀 훨씬 더 늦춰지고 한다고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쓰시면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. 그런데 노인의 성은 친밀감 위주로 너무 삽입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질이 좀 건조할 때 무리하게 삽입을 하면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하고 메모를 좀 하고 섹스토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성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게 부인이 아닌 경우에 파트너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성병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. 꼭 콘돔 쓰셔야 되고요. 성병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횟수 같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피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1번이나 2번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왜 나를 너무 그런 자극적인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다든지 그것은 사실 정신 건강에 또 성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삽입 섹스를 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거하고 병행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걷기 혹은 체조 수영 이런 것들이 좀 좋으실 거고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게 되죠. 남자들도 호르몬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. 그리고 우울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50대 남자들 자살률이 높다고 하고 실제로 생명의 전화에 50대 남자들의 전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바깥에 나가서 걷고 그리고 등산하고 야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갱년기가 되면 근력이 좀 떨어져요. 이 근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근육량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성기능이 저하됩니다. 그래서 성욕도 좀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사정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깎이는 바지는 안 입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남자들의 성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온도라는 거죠.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체가 시원하고 차가워야 남자들은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고환이 너무 더우면 정자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. 사실 남성 호르몬은 온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건 우리의 또 성건강하고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온도가 뜨거워지면 정자를 만드는 세포들이 다 망가지거든요. 전에 실험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3남자를 45도 물 좀 뜨끈한 물에 1시간 정도 앉혀놨더니 정자가 다 없어지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그 정자 환자는 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복원은 되지만 계속 왜 일주일에 1번씩 3일에 1번씩 너무 뜨겁게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다 보면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고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시면 나오실 때는 꼭 좀 냉수로 이렇게 성기를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
그리고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플라스틱 환경호르몬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. 남자의 몸에 좋은 굴하고 토마토 굴은 아연이 많아서 좋죠. 정자를 만들어내려면 아연이 많아야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아지려면 단백질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질 좋은 단백질 소고기 외 기름 없이 빡빡한 부위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어와 같이 등푸른 생선 드시는 거 좋습니다.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는 토마토가 좋으니까 토마토 많이 익혀서 드시면 좋고 아니면 갈아서라도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드셔야 흡수가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회 이상 걷는 거, 그리고 또 근력 운동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성생활 하셔야 됩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발기가 잘 된다는 거는 몸의 미세혈관까지 피가 다 들어가서 이 피 돌기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발기가 잘 되면 좋을 것이고 사정도 잘 되면 좋겠죠.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자위행위를 해서라도 물론 이틀에 1번이라든지 하루에 여러 번이라든진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나의 어떤 긴장도 풀고 기분도 좋고 정자도 한번 순환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절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술이 많으면 이게 국소 마취제 효과가 되기도 하고 또 치매나 이런 거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와인 같은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2잔 정도 드시는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금연하셔야 됩니다. 담배를 오래 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게 잇몸 치아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우리 나이 들었을 때 이 먹는 게 사실은 오래 사는 장수하고 영향 있다고 하잖아요. 씹는 거 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흡연이 잇몸과 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혈류를 약하게 해서 피둘기를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담배는 어떤 쪽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성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해보실 거죠?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.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. 그 72세인데 이틀에 1번씩 자위를 하신대요. 괜찮으냐고. 이게 자랑인가요? 그 이틀에 나는 1번씩 자위를 할 정도로 발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신지 아니면은 잘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한 분은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섹스를 하신다는 거예요. 두 분 다 발기가 잘 되는 거는 건강하고 피둘기가 잘 되고 좋다는 뜻이긴 해요. 첫 번째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틀에 1번씩 한다는 게 물론 인제 발기가 그렇게 잘 되고 내가 성욕이 생기고 흥분도 잘 되고 그래서 발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틀에 1번씩 자위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일상생활에 좀 이렇게 붕 뜬 그런 성적인 자극을 늘 받는 민감한 느낌이 아니실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. 보통 일주일에 1번이나 아주 건강하셔도 2번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그 자위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또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자위를 하는 게 강박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성관계를 하고 있다. 이것도 첫 번째는 아내하고 한 경우, 두 번째는 아내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내인 경우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혹은 아내가 건강하거나 둘 다 좋은 건데 여자들도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
질도 이렇게 건조해진 것도 좀 훨씬 더 늦춰지고 한다고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쓰시면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. 그런데 노인의 성은 친밀감 위주로 너무 삽입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질이 좀 건조할 때 무리하게 삽입을 하면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하고 메모를 좀 하고 섹스토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성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게 부인이 아닌 경우에 파트너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성병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. 꼭 콘돔 쓰셔야 되고요. 성병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횟수 같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피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1번이나 2번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왜 나를 너무 그런 자극적인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다든지 그것은 사실 정신 건강에 또 성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삽입 섹스를 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거하고 병행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걷기 혹은 체조 수영 이런 것들이 좀 좋으실 거고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게 되죠. 남자들도 호르몬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. 그리고 우울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50대 남자들 자살률이 높다고 하고 실제로 생명의 전화에 50대 남자들의 전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바깥에 나가서 걷고 그리고 등산하고 야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갱년기가 되면 근력이 좀 떨어져요. 이 근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띠 근육량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성기능이 저하됩니다. 그래서 성욕도 좀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사정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깎이는 바지는 안 입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남자들의 성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온도라는 거죠.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체가 시원하고 차가워야 남자들은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고환이 너무 더우면 정자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. 사실 남성 호르몬은 온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건 우리의 또 성건강하고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온도가 뜨거워지면 정자를 만드는 세포들이 다 망가지거든요. 전에 실험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3남자를 45도 물 좀 뜨끈한 물에 1시간 정도 앉혀놨더니 정자가 다 없어지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그 정자 환자는 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복원은 되지만 계속 왜 일주일에 1번씩 3일에 1번씩 너무 뜨겁게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다 보면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고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시면 나오실 때는 꼭 좀 냉수로 이렇게 성기를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. 남자의 몸에 좋은 굴하고 토마토 굴은 아연이 많아서 좋죠. 정자를 만들어내려면 아연이 많아야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아지려면 단백질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질 좋은 단백질 소고기 외 기름 없이 빡빡한 부위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어와 같이 등푸른 생선 드시는 거 좋습니다.
그리고 전립선 건강에는 토마토가 좋으니까 토마토 많이 익혀서 드시면 좋고 아니면 갈아서라도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드셔야 흡수가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회 이상 걷는 거, 그리고 또 근력 운동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성생활 하셔야 됩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발기가 잘 된다는 거는 몸의 미세혈관까지 피가 다 들어가서 이 피 돌기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발기가 잘 되면 좋을 것이고 사정도 잘 되면 좋겠죠.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자위행위를 해서라도 물론 이틀에 1번이라든지 하루에 여러 번이라든진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나의 어떤 긴장도 풀고 기분도 좋고 정자도 한번 순환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절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술이 많으면 이게 국소 마취제 효과가 되기도 하고 또 치매나 이런 거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와인 같은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2잔 정도 드시는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금연하셔야 됩니다. 담배를 오래 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게 잇몸 치아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우리 나이 들었을 때 이 먹는 게 사실은 오래 사는 장수하고 영향 있다고 하잖아요. 씹는 거 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흡연이 잇몸과 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혈류를 약하게 해서 피둘기를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담배는 어떤 쪽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성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해보실 거죠?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.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. 그 72세인데 이틀에 1번씩 자위를 하신대요. 괜찮으냐고. 이게 자랑인가요? 그 이틀에 나는 1번씩 자위를 할 정도로 발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신지 아니면은 잘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한 분은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섹스를 하신다는 거예요. 두 분 다 발기가 잘 되는 거는 건강하고 피둘기가 잘 되고 좋다는 뜻이긴 해요. 첫 번째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틀에 1번씩 한다는 게 물론 인제 발기가 그렇게 잘 되고 내가 성욕이 생기고 흥분도 잘 되고 그래서 발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틀에 1번씩 자위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일상생활에 좀 이렇게 붕 뜬 그런 성적인 자극을 늘 받는 민감한 느낌이 아니실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. 보통 일주일에 1번이나 아주 건강하셔도 2번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그 자위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또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자위를 하는 게 강박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성관계를 하고 있다. 이것도 첫 번째는 아내하고 한 경우, 두 번째는 아내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내인 경우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혹은 아내가 건강하거나 둘 다 좋은 건데 여자들도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질도 이렇게 건조해진 것도 좀 훨씬 더 늦춰지고 한다고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쓰시면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. 그런데 노인의 성은 친밀감 위주로 너무 삽입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질이 좀 건조할 때 무리하게 삽입을 하면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하고 메모를 좀 하고 섹스토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성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게 부인이 아닌 경우에 파트너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성병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.
꼭 콘돔 쓰셔야 되고요. 성병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횟수 같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, 그리고 피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1번이나 2번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왜 나를 너무 그런 자극적인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다든지, 그것은 사실 정신 건강에 또 성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삽입 섹스를 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거하고 병행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, 걷기 혹은 체조 수영 이런 것들이 좀 좋으실 거고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게 되죠. 남자들도 호르몬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하고,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. 그리고 우울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50대 남자들 자살률이 높다고 하고, 실제로 생명의 전화에 50대 남자들의 전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바깥에 나가서 걷고 그리고 등산하고 야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, 그렇게 갱년기가 되면 근력이 좀 떨어져요. 이 근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띠 근육량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성기능이 저하됩니다. 그래서 성욕도 좀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사정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깎이는 바지는 안 입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남자들의 성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온도라는 거죠.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체가 시원하고 차가워야 남자들은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, 고환이 너무 더우면 정자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. 사실 남성 호르몬은 온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건 우리의 또 성건강하고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온도가 뜨거워지면 정자를 만드는 세포들이 다 망가지거든요. 전에 실험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3남자를 45도 물 좀 뜨끈한 물에 1시간 정도 앉혀놨더니 정자가 다 없어지고 말았더라, 이런 얘기를 하고, 물론 그 정자 환자는 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복원은 되지만 계속 왜 일주일에 1번씩 3일에 1번씩 너무 뜨겁게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다 보면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고,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시면 나오실 때는 꼭 좀 냉수로 이렇게 성기를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. 남자의 몸에 좋은 굴하고 토마토 굴은 아연이 많아서 좋죠. 정자를 만들어내려면 아연이 많아야 되고,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아지려면 단백질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질 좋은 단백질 소고기 외 기름 없이 빡빡한 부위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, 고등어와 같이 등푸른 생선 드시는 거 좋습니다.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는 토마토가 좋으니까 토마토 많이 익혀서 드시면 좋고, 아니면 갈아서라도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드셔야 흡수가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회 이상 걷는 거, 그리고 또 근력 운동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성생활 하셔야 됩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발기가 잘 된다는 거는 몸의 미세혈관까지 피가 다 들어가서 이 피 돌기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발기가 잘 되면 좋을 것이고, 사정도 잘 되면 좋겠죠.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자위행위를 해서라도, 물론 이틀에 1번이라든지
하루에 여러 번이라든진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나의 어떤 긴장도 풀고 기분도 좋고 정자도 한번 순환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절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술이 많으면 이게 국소 마취제 효과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치매나 이런 거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와인 같은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2잔 정도 드시는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금연하셔야 됩니다. 담배를 오래 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게 잇몸 치아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우리 나이 들었을 때 이 먹는 게 사실은 오래 사는 장수하고 영향 있다고 하잖아요. 씹는 거 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흡연이 잇몸과 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혈류를 약하게 해서 피둘기를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담배는 어떤 쪽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성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해보실 거죠?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.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. 그 72세인데 이틀에 1번씩 자위를 하신대요. 괜찮으냐고. 이게 자랑인가요? 그 이틀에 나는 1번씩 자위를 할 정도로 발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신지 아니면은 뭐 잘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한 분은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섹스를 하신다는 거예요. 두 분 다 발기가 잘 되는 거는 뭐 건강하고 피둘기가 잘 되고 좋다는 뜻이긴 해요. 첫 번째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틀에 1번씩 한다는 게 물론 인제 발기가 그렇게 잘 되고 내가 성욕이 생기고 흥분도 잘 되고 그래서 발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틀에 1번씩 자위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일상생활에 좀 이렇게 붕 뜬 그런 성적인 자극을 늘 받는 민감한 느낌이 아니실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. 보통 일주일에 1번이나 아주 건강하셔도 2번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그 자위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또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자위를 하는 게 강박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성관계를 하고 있다. 이것도 첫 번째는 아내하고 한 경우, 두 번째는 아내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내인 경우는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혹은 아내가 건강하거나 둘 다 좋은 건데 여자들도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질도 이렇게 건조해진 것도 좀 훨씬 더 늦춰지고 한다고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쓰시면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. 그런데 노인의 성은 친밀감 위주로 너무 삽입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질이 좀 건조할 때 무리하게 삽입을 하면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하고 메모를 좀 하고 뭐 섹스토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성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게 부인이 아닌 경우에 파트너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성병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. 꼭 콘돔 쓰셔야 되고요. 성병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횟수 같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피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1번이나 2번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왜 나를 너무 그런 자극적인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다든지 그것은 사실 정신 건강에 또 성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삽입 섹스를 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거하고 병행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걷기 혹은 체조 수영 이런 것들이 좀 좋으실 거고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
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게 되죠. 남자들도 호르몬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. 그리고 우울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50대 남자들 자살률이 높다고 하고 실제로 생명의 전화에 50대 남자들의 전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바깥에 나가서 걷고 그리고 등산하고 야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갱년기가 되면 근력이 좀 떨어져요. 이 근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띠 근육량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성기능이 저하됩니다. 그래서 성욕도 좀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사정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깎이는 바지는 안 입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남자들의 성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온도라는 거죠.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체가 시원하고 차가워야 남자들은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고환이 너무 더우면 정자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. 사실 남성 호르몬은 온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건 우리의 또 성건강하고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온도가 뜨거워지면 정자를 만드는 세포들이 다 망가지거든요. 전에 실험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3남자를 45도 물 좀 뜨끈한 물에 1시간 정도 앉혀놨더니 정자가 다 없어지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그 정자 환자는 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복원은 되지만 계속 왜 일주일에 1번씩 3일에 1번씩 너무 뜨겁게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다 보면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고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시면 나오실 때는 꼭 좀 냉수로 이렇게 성기를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. 남자의 몸에 좋은 굴하고 토마토 굴은 아연이 많아서 좋죠. 정자를 만들어내려면 아연이 많아야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아지려면 단백질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질 좋은 단백질 소고기 외 기름 없이 빡빡한 부위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어와 같이 등푸른 생선 드시는 거 좋습니다.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는 토마토가 좋으니까 토마토 많이 익혀서 드시면 좋고 아니면 갈아서라도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드셔야 흡수가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회 이상 걷는 거, 그리고 또 근력 운동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성생활 하셔야 됩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발기가 잘 된다는 거는 몸의 미세혈관까지 피가 다 들어가서 이 피 돌기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발기가 잘 되면 좋을 것이고 사정도 잘 되면 좋겠죠.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자위행위를 해서라도 물론 이틀에 1번이라든지 하루에 여러 번이라든진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나의 어떤 긴장도 풀고 기분도 좋고 정자도 한번 순환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절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술이 많으면 이게 국소 마취제 효과가 되기도 하고 또 치매나 이런 거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와인 같은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2잔 정도 드시는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금연하셔야 됩니다. 담배를 오래 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게 잇몸 치아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우리 나이 들었을 때 이 먹는 게 사실은 오래 사는 장수하고 영향 있다고 하잖아요.
씹는 거 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흡연이 잇몸과 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혈류를 약하게 해서 피둘기를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담배는 어떤 쪽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성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해보실 거죠?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.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. 그 72세인데 이틀에 1번씩 자위를 하신대요. 괜찮으냐고. 이게 자랑인가요? 그 이틀에 나는 1번씩 자위를 할 정도로 발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신지 아니면은 뭐 잘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한 분은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섹스를 하신다는 거예요. 두 분 다 발기가 잘 되는 거는 뭐 건강하고 피둘기가 잘 되고 좋다는 뜻이긴 해요. 첫 번째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틀에 1번씩 한다는 게 물론 인제 발기가 그렇게 잘 되고 내가 성욕이 생기고 흥분도 잘 되고 그래서 발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틀에 1번씩 자위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일상생활에 좀 이렇게 붕 뜬 그런 성적인 자극을 늘 받는 민감한 느낌이 아니실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. 보통 일주일에 1번이나 아주 건강하셔도 2번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그 자위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또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자위를 하는 게 강박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성관계를 하고 있다. 이것도 첫 번째는 아내하고 한 경우, 두 번째는 아내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내인 경우는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혹은 아내가 건강하거나 둘 다 좋은 건데 여자들도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질도 이렇게 건조해진 것도 좀 훨씬 더 늦춰지고 한다고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쓰시면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. 그런데 노인의 성은 친밀감 위주로 너무 삽입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질이 좀 건조할 때 무리하게 삽입을 하면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하고 메모를 좀 하고 뭐 섹스토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성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게 부인이 아닌 경우에 파트너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성병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. 꼭 콘돔 쓰셔야 되고요. 성병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횟수 같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피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1번이나 2번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왜 나를 너무 그런 자극적인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다든지 그것은 사실 정신 건강에 또 성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삽입 섹스를 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거하고 병행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걷기 혹은 체조 수영 이런 것들이 좀 좋으실 거고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게 되죠. 남자들도 호르몬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. 그리고 우울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50대 남자들 자살률이 높다고 하고 실제로 생명의 전화에 50대 남자들의 전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바깥에 나가서 걷고 그리고 등산하고 뭐 야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갱년기가 되면 근력이 좀 떨어져요. 이 근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이 근육량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성기능이 저하됩니다.
그래서 성욕도 좀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사정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깎이는 바지는 안 입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남자들의 성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온도라는 거죠.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체가 시원하고 차가워야 남자들은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고환이 너무 더우면 정자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. 사실 남성 호르몬은 온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건 우리의 또 성건강하고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온도가 뜨거워지면 정자를 만드는 세포들이 다 망가지거든요. 전에 실험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3남자를 45도 물 좀 뜨끈한 물에 1시간 정도 앉혀놨더니 정자가 다 없어지고 말았더라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그 정자 환자는 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복원은 되지만 계속 왜 일주일에 1번씩 3일에 1번씩 너무 뜨겁게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다 보면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고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시면 나오실 때는 꼭 좀 냉수로 이렇게 성기를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. 남자의 몸에 좋은 굴하고 토마토 굴은 아연이 많아서 좋죠. 정자를 만들어내려면 아연이 많아야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아지려면 단백질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질 좋은 단백질 소고기 외 기름 없이 빡빡한 부위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어와 같이 등푸른 생선 드시는 거 좋습니다.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는 토마토가 좋으니까 토마토 많이 익혀서 드시면 좋고 아니면 갈아서라도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드셔야 흡수가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회 이상 걷는 거, 그리고 또 근력 운동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성생활 하셔야 됩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발기가 잘 된다는 거는 몸의 미세혈관까지 피가 다 들어가서 이 피 돌기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발기가 잘 되면 좋을 것이고 사정도 잘 되면 좋겠죠.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자위행위를 해서라도 물론 뭐 이틀에 1번이라든지 하루에 여러 번이라든진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나의 어떤 긴장도 풀고 기분도 좋고 정자도 한번 순환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절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술이 많으면 이게 국소 마취제 효과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치매나 이런 거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와인 같은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2잔 정도 드시는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금연하셔야 됩니다. 담배를 오래 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게 잇몸 치아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우리 나이 들었을 때 이 먹는 게 사실은 오래 사는 장수하고 영향 있다고 하잖아요. 씹는 거 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흡연이 잇몸과 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혈류를 약하게 해서 피둘기를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담배는 어떤 쪽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성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해보실 거죠?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.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. 그 72세인데 이틀에 1번씩 자위를 하신대요. 괜찮으냐고. 이게 자랑인가요? 그 이틀에 나는 1번씩 자위를 할 정도로 발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신지 아니면은 뭐 잘 되기는 하는데
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한 분은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섹스를 하신다는 거예요. 두 분 다 발기가 잘 되는 거는 뭐 건강하고 피둘기가 잘 되고 좋다는 뜻이긴 해요. 첫 번째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틀에 1번씩 한다는 게 물론 인제 발기가 그렇게 잘 되고 내가 성욕이 생기고 흥분도 잘 되고 그래서 발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틀에 1번씩 자위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일상생활에 좀 이렇게 붕 뜬 그런 성적인 자극을 늘 받는 민감한 느낌이 아니실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. 보통 일주일에 1번이나 아주 건강하셔도 2번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그 자위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또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자위를 하는 게 강박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성관계를 하고 있다. 이것도 첫 번째는 아내하고 한 경우, 두 번째는 아내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내인 경우는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혹은 아내가 건강하거나 둘 다 좋은 건데 여자들도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질도 이렇게 건조해진 것도 좀 훨씬 더 늦춰지고 한다고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쓰시면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. 그런데 노인의 성은 친밀감 위주로 너무 삽입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질이 좀 건조할 때 무리하게 삽입을 하면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하고 메모를 좀 하고 뭐 섹스토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성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게 부인이 아닌 경우에 파트너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성병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. 꼭 콘돔 쓰셔야 되고요. 성병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횟수 같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피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1번이나 2번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왜 나를 너무 그런 자극적인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다든지 그것은 사실 정신 건강에 또 성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삽입 섹스를 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거하고 병행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걷기 혹은 체조 수영 이런 것들이 좀 좋으실 거고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게 되죠. 남자들도 호르몬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. 그리고 우울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50대 남자들 자살률이 높다고 하고 실제로 생명의 전화에 50대 남자들의 전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바깥에 나가서 걷고 그리고 등산하고 뭐 야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갱년기가 되면 근력이 좀 떨어져요. 이 근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이 근육량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성기능이 저하됩니다. 그래서 성욕도 좀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사정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깎이는 바지는 안 입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남자들의 성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온도라는 거죠.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체가 시원하고 차가워야 남자들은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고환이 너무 더우면 정자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. 사실 남성 호르몬은 온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건 우리의 또 성건강하고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
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온도가 뜨거워지면 정자를 만드는 세포들이 다 망가지거든요. 전에 실험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3남자를 45도 물 좀 뜨끈한 물에 1시간 정도 앉혀놨더니 정자가 다 없어지고 말았더라. 뭐 이런 얘기를 하고, 물론 그 정자 환자는 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복원은 되지만 계속 왜 일주일에 1번씩 3일에 1번씩 너무 뜨겁게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다 보면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고,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시면 나오실 때는 꼭 좀 냉수로 이렇게 성기를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플라스틱 환경호르몬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. 남자의 몸에 좋은 굴하고 토마토 굴은 아연이 많아서 좋죠. 정자를 만들어내려면 아연이 많아야 되고,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아지려면 단백질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질 좋은 단백질 소고기 외 기름 없이 빡빡한 부위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, 고등어와 같이 등푸른 생선 드시는 거 좋습니다.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는 토마토가 좋으니까 토마토 많이 익혀서 드시면 좋고, 아니면 갈아서라도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드셔야 흡수가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회 이상 걷는 거, 그리고 또 근력 운동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성생활 하셔야 됩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발기가 잘 된다는 거는 몸에 미세혈관까지 피가 다 들어가서 이 피 돌기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발기가 잘 되면 좋을 것이고, 사정도 잘 되면 좋겠죠.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자위행위를 해서라도, 물론 뭐 이틀에 1번이라든지 하루에 여러 번이라든진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나의 어떤 긴장도 풀고 기분도 좋고 정자도 한번 순환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절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술이 많으면 이게 국소 마취제 효과가 되기도 하고, 또 뭐 치매나 이런 거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와인 같은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2잔 정도 드시는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금연하셔야 됩니다. 담배를 오래 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게 잇몸 치아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우리 나이 들었을 때 이 먹는 게 사실은 오래 사는 장수하고 영향 있다고 하잖아요. 씹는 거 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흡연이 잇몸과 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, 무엇보다도 혈류를 약하게 해서 피둘기를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담배는 어떤 쪽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성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해보실 거죠?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. 그 72세인데 이틀에 1번씩 자위를 하신대요. 괜찮으냐고. 이게 자랑인가요? 그 이틀에 나는 1번씩 자위를 할 정도로 발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신지, 아니면은 뭐 잘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한 분은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섹스를 하신다는 거예요. 두 분 다 발기가 잘 되는 거는 뭐 건강하고 피둘기가 잘 되고 좋다는 뜻이긴 해요. 첫 번째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틀에 1번씩 한다는 게, 물론 인제 발기가 그렇게 잘 되고 내가 성욕이 생기고 흥분도 잘 되고 그래서 발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, 이틀에 1번씩 자위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일상생활에 좀 이렇게 붕 뜬 그런 성적인 자극을 늘 받는 민감한 느낌이 아니실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. 보통 일주일에 1번이나 아주 건강하셔도 2번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
지금 그 자위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또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자위를 하는 게 강박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70세인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성관계를 하고 있다. 이것도 첫 번째는 아내하고 한 경우, 두 번째는 아내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내인 경우는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혹은 아내가 건강하거나 둘 다 좋은 건데 여자들도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질도 이렇게 건조해진 것도 좀 훨씬 더 늦춰지고 한다고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쓰시면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. 그런데 노인의 성은 친밀감 위주로 너무 삽입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질이 좀 건조할 때 무리하게 삽입을 하면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하고 메모를 좀 하고 뭐 섹스토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성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이게 부인이 아닌 경우에 파트너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성병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. 꼭 콘돔 쓰셔야 되고요. 성병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횟수 같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피둘기가 잘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1번이나 2번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왜 나를 너무 그런 자극적인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다든지 그것은 사실 정신 건강에 또 성 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삽입 섹스를 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거하고 병행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걷기 혹은 체조 수영 이런 것들이 좀 좋으실 거고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게 되죠. 남자들도 호르몬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. 그리고 우울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50대 남자들 자살률이 높다고 하고 실제로 생명의 전화에 50대 남자들의 전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바깥에 나가서 걷고 그리고 등산하고 뭐 야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갱년기가 되면 근력이 좀 떨어져요. 이 근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이 근육량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성기능이 저하됩니다. 그래서 성욕도 좀 떨어지고 발기도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사정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깎이는 바지는 안 입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남자들의 성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온도라는 거죠.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체가 시원하고 차가워야 남자들은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고환이 너무 더우면 정자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. 사실 남성 호르몬은 온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건 우리의 또 성건강하고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온도가 뜨거워지면 정자를 만드는 세포들이 다 망가지거든요. 전에 실험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3남자를 45도 물 좀 뜨끈한 물에 1시간 정도 앉혀놨더니 정자가 다 없어지고 말았더라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그 정자 환자는 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복원은 되지만 계속 왜 일주일에 1번씩 3일에 1번씩 너무 뜨겁게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다 보면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고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시면 나오실 때는 꼭 좀 냉수로 이렇게 성기를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
그리고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플라스틱 환경호르몬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. 남자의 몸에 좋은 굴하고 토마토 굴은 아연이 많아서 좋죠. 정자를 만들어내려면 아연이 많아야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아지려면 단백질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질 좋은 단백질 소고기 외 기름 없이 빡빡한 부위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어와 같이 등푸른 생선 드시는 거 좋습니다.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는 토마토가 좋으니까 토마토 많이 익혀서 드시면 좋고 아니면 갈아서라도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드셔야 흡수가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회 이상 걷는 거, 그리고 또 근력 운동하는 거,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성생활 하셔야 됩니다.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발기가 잘 된다는 거는 몸의 미세혈관까지 피가 다 들어가서 이 피 돌기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발기가 잘 되면 좋을 것이고 사정도 잘 되면 좋겠죠.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자위행위를 해서라도 물론 이틀에 1번이라든지 하루에 여러 번이라든진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나의 어떤 긴장도 풀고 기분도 좋고 정자도 한번 순환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절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술이 많으면 이게 국소 마취제 효과가 되기도 하고 또 치매나 이런 거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와인 같은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2잔 정도 드시는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리고 금연하셔야 됩니다. 담배를 오래 피시는 분들은 다